숭고한 품성을 가져라. 숭고한 품성을 가져라. 한 명의 숭고한 인격이 대다수 범인들의 평범한 인격을 합한 것보다 고귀하다. 위대한 사람은 정신의 모든 성격들이 위대하도록 더욱더 자신을 훈련해야 한다. 신의 모든 것이 영원하고 무한하듯이 영웅의 모든 말과 행동도 장엄하고 충만해야 한다. 껍질 이면의 알맹이를 보아라. 내면을 들여다보라. 대부분 보여지는 것과 다르다. 그런데 무지하면 결코 껍질 속을 보지 못하고 알맹이를 보여줘야만 깨닫는다. 언제나 처음에는 거짓말이 판을 치면서 지독하게 야비하게 바보들을 조롱한다. 진실은 늘 시간의 팔을 잡고 절뚝거리면서 마지막에야 온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들은 진실을 위해 인내한다. 기만은 매우 피상적이어서 피상적인 사람들이 잘 속는다. 참되고 올바른 것은 깊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만이 거기까지가 닿는다. 직위보다 인격이 더 높아야 한다. 인격이 직위의 책임을 능가해야지 그 반대면 안 된다.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인격은 지위보다 우월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포괄적인 정신은 점점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그럴수록 직위도 올라간다. 반면에 편협한 사람은 곧 약점을 보여주고 결국 의무와 부서진 명성으로 파산할 것이다. 아우구스트는 황제는 위대한 군주보다 위대한 인간이 되는 것을 더 명예롭게 여겼다. 여기서 높은 감각이 도움이 되고 아주 신중한 자신감도 크게 기여한다. 허기를 남겨두라. 굶주림을 남겨두어라. 감로주가 채워진 술잔일지라도 입술에서 떼어내라. 욕구는 가치평가의 척도다. 심지어 육체의 갈증도 완전히 없애지 않고 달래주기만 하는 것이 좋다. 좋은 것일수록 부족해야 더욱 좋다. 마음에 드는 것으로 포만감을 느끼면 위험하고 탁월해지는데 방해가 된다. 행복의 중요한 규칙은 남아있는 허기를 통해 계속 식욕을 자극하는 것이다. 만약 열정을 되살리려고 싶다면 충분히 향유한 포만감이 아니라 결핍에 대한 초조함이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힘들게 얻은 행복은 곱절로 기쁘다. 망각하는 능력을 키워라. 잊어버릴 줄 알아야 한다. 이건 능력보다는 행운의 문제다. 기억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우리를 떠나서 쩔쩔매게 할 뿐만 아니라 비열하게도 가장 원치 않은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온다. 고통스러운 일에는 생생하게 굴면서 즐거운 일에는 냉담하다. 그래서 이 고통을 잊은 유일한 치료약이 망각인 경우에도 망각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의 습관을 들여야 한다. 거기에 일상이 천국이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가 달렸다. 여기서 예외가 되는 사람들은 순수하게 소박한 행복에 만족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불가피한 위기라면 기회로 삼아라. 위기에서라야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 발휘된다. 어려운 임무를 능력 발휘의 불가피한 기회로 활용하라. 익사의 위기에서 놀라운 수영 실력을 발휘하듯이 공경에 빠져서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낸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계기가 아니었더라면 소심함에 묻혀서 절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자신의 용기, 지식, 재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위기는 이름을 드높일 기회다. 또한 고귀한 사람은 명예가 손상될 위기에 처하면 수천 배의 효과를 내며 일한다. 이사벨라 여왕 역시 이 삶의 규칙을 잘 알고 활용했기에 그녀의 치아에서 여러 결출한 인물들이 배출되었다.
무엇이든 잘 쓰면 장점이 되고 잘못 쓰면 단점이 된다. 무엇이든 원래의 결대로 사용하지 그 반대로 하지 말라. 무엇이든 양면이 있다. 아무리 최고의 검도 칼날을 쥐었다간 다치고 적의 창도 그 손잡이를 내가 주면 보호수단이 된다. 많은 것들이 잘 쓰면 기쁨을 만들지만 잘못 쓰면 고통을 일으킨다. 세상 모든 것에는 장점과 단점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 장점만 골라내는 능력이 바로 지혜다. 같은 일도 어느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아주 달라진다. 그러므로 가장 유리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점과 해악을 혼동하면 안 된다.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만족하고 누구는 슬퍼하는 이유다. 그러니 행운의 여신이 찡그리는 순간에도 이 말을 명심해야 한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유효한 삶의 묵직한 규칙이니까. 진짜 의도를 끝까지 헷갈리게 하라. 때로는 의도를 감추고 때로는 의도를 드러내라. 삶은 타인의 악의와 싸우는 전쟁이다. 이때 의도에 맞춰서 전략을 바꾸는 것이 지혜다. 우선 직접 위협하지 않고 그저 상대의 주의를 돌린다. 허공을 겨누는 척하다가 불시에 적진을 타격한다. 언제나 진짜 의도는 은폐해야 한다. 의도를 드러내는 최에서 적의 관심을 끌었다가 곧장 방향을 틀어 급습해서 정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찰력 있는 지성은 이 전략을 알아채고 조용히 매복한다. 상대가 구사하는 작전의 이면을 파악하고 짐짓 속은 척한다. 그러면 이제 전투의 양상은 상대의 술책을 한 수 먼저 내다보는 것으로 격상되면서 진실을 말해서 속이는 게임으로 바뀐다. 정직하게 말해서 기만하고 속임수를 뻔하게 구사해서 헷갈리게 한다. 하지만 그러면 상대편의 지성도 더욱 경계하며 빛 속에 가려진 어두움을 발견해내고 모든 움직임을 해독할 것이다. 너무 단순한 것일수록 더 교묘한 속임수라고 이렇게 피톤의 관계와 그 관계를 환하게 꿰뚫는 아폴론의 빛이 싸우는 것이다. 기대치는 낮추되 나쁜 일은 과장하라. 지나친 기대를 받으며 등장하지 말라. 요란하게 상찬을 받은 자의 불행은 이전에 지워진 기대에 결코 부응할 수 없는 것이다. 현실은 상상과 전혀 다르니까. 이상형을 그리긴 쉽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상상력은 소망과 결합해서 실제보다 훨씬 큰 것을 그린다. 그래서 제 아무리 우수한 사람도 쏟아지는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에 실망하고 존경심을 비난으로 바꾼다. 희망은 진실을 크게 왜곡한다. 그러니 기대 이상의 성과를 확신하는 행동을 삼가라. 최종 결과를 장담하지 말고 그저 초반의 훌륭한 시도들 몇 가지로 주의를 끄는 정도로 충분하다. 그렇게 해서 실제의 결과가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낫다. 그런데 나쁜 일일 경우에는 다르다. 오히려 과장이 유익한 것이다. 부풀려진 나쁜 일을 접했을 때 처음에는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참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열정에 휘말리면 지혜도 미끄러진다. 절제하라. 열정의 증상은 지혜의 빙판길이고 여기에 파멸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 많은 태어난 순간들보다 분노나 환희의 순간에 사람들은 더 멀리 떠밀린다. 때로는 한순간의 일이 평생 치욕이 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종종 고의적으로 우리의 이성을 흔들고 가장 우월한 사람을 극단으로 몰 수 있는 비밀의
고문 도구를 이용한다. 절제는 특히 위험한 경우에 반대 술책에 이용된다. 열정이라기보다는 아주 신중한 정신이 요구되며 거기에 머무는 사람은 대단히 현명해야 한다. 위험을 파악한 사람은 신중하게 자신의 길을 간다. 좋은 소식을 전하라. 좋은 소식을 전하라. 그것은 취향이 다른 어떤 곳에서 탁월한 것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여기서도 그것을 평가할 줄 안다는 것을 예고함으로써 우리의 취향에 대한 좋은 견해를 전파시킨다. 왜냐하면 이전에 좋은 것을 알아본 자는 나중에도 이를 알아볼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좋은 소식은 즐기고 모방할 소재를 제공하고 칭찬할 만한 지식을 촉진시킨다. 그렇게 아주 세련되게 현재의 완벽한 일에 예의를 표시한다. 나쁜 소식만 전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좋은 소식도 나쁘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에 항상 비난을 섞고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깎아내려 참석자들에게 아첨하려고 한다. 그것은 얼마나 교묘하게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피상적인 사람들에게 통한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의 평범함을 어제의 탁월성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술책을 갖고 있다. 주의 깊은 사람은 이 모든 술책을 통찰해야 그렇게 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과장된 이야기를 통해 낙담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아첨을 통해 교만해서도 안 된다. 괜한 고집을 부리지 말라. 적이 좋은 편을 선점했다는 이유로 나쁜 편에 서겠다고 고집 부리지 말라. 그러면 이미 한 방 얻어맞은 상태로 싸움을 시작하고 결국 모욕적인 모습으로 철수해야 한다. 나쁜 무기로는 이길 수 없다. 적이 영민하게도 더 좋은 위치를 선점했다고 해서 뒤따라가며 더 나쁜 선택을 하는 건 어리석다.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는 싸움은 고사하고 말싸움도 이기기 어렵다. 고집 센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가 반대하기 자체에 매몰되어서 진실을 잊고 싸움에만 몰두하다가 목적을 잊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결코 격한 감정의 편이 아니라 올바른 편에 선다. 좋은 편은 단번에 찾아낼 수도 있지만 나중에 점차 그쪽으로 다가갈 수도 있다. 적이 어리석다면 나쁜 쪽으로 길을 바꾸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적을 좋은 위치에서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도 그것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리석은 적은 그 길을 버릴 것이고 두고두고 괜한 고집을 부린 대가를 치를 것이다. 교활함을 총명함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오늘날 약삭빠르게 살 수밖에 없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위선자 소리는 듣지 말라. 교활하다는 말보다 진중하다는 평가를 들어야 한다. 모두들 정직한 행동을 좋아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정직함을 단순함으로 폄하하거나 총명함을 간교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교활해서 두려운 대상이 되기보다 지혜로워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솔직한 사람들은 사랑받지만 기만당한다. 그래서 기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 황금 시대에는 올곧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 치열한 시대에는 속임수가 난무한다. 자신이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존경과 신뢰를 얻는다. 그러나 위선자라는 사람은 위험하고 불신을 일으킨다. 목표와 행동을 일치시켜라. 진부해 보이지 않으려고 역설적으로 구는 일을 삼가라. 어느 쪽이든 지나치면 평판을 망친다.
합리성에 역행하는 모든 시도는 바보스러운 행위다. 역설은 결국 기만이다. 처음에야 새롭고 짜릿하다고 박수를 받지만 나중에 속임수가 드러나고 약점이 명백해지면 신뢰를 잃는다. 역설은 일종의 현혹이고 정치에서는 국가의 파멸을 의미한다. 위대한 업적을 성취하는 것은 고사하고 흉내도 낼 수 없는 자들이 역설에 전념한다. 바보들은 찬미하고 현명한 사람들은 진실을 꿰뚫어 본다. 역설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 그 근거가 전부 거짓은 아닐지라도 확실히 불확실성에 기반했기 때문에 삶의 중대한 문제들을 위험에 노출시킨다. 노련한 정치가는 책임을 전가하고 훌륭한 정치가는 의무를 지운다. 남에게 의무감을 지워라. 호의를 주고서 반드시 되갚아야 할 의무로 느끼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아주 교묘해서 호의를 되돌려받는 것인데도 마치 자신이 은혜를 베푼 것처럼 존경과 박수까지 받는다. 자신의 이익을 상대방의 명예처럼 만들어서 선사받고 마치 그들이 봉사를 한 것처럼 보이기도록 노련하게 사태를 주도한다. 아주 노련하게 누가 누구에게 신세를 지는 것인지 헷갈리게 만든다. 칭찬만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고 상대방도 매우 기분이 좋아지게 만든다. 매우 정중한 태도로 자신들이 짊어져야 할 의무까지 상대방에게 전가한다. 정중한 화법을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 학자보다는 노련한 정치가의 면모다. 대단한 수완이다. 그러나 더 훌륭한 수완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이러한 바보 같은 거래를 그만두고 정당한 영예와 이익을 돌려주는 것이다. 신비하게 남아라. 적당히 숨겨야 명성을 유지한다. 의도적인 부재를 통해 당신의 가치를 높여라. 항상 볼 수 있으면 영예가 줄고 보기 힘들면 더 소중해진다. 부재 중에 사자로 여겨지던 사람은 막상 출석하면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위인들도 자꾸 보면 그 광채가 희미해지는데 내면에 꽁꽁 숨겨진 위대한 정신보다 볼품없는 외면의 껍질이 더 눈에 잘 띄기 때문이다. 상상력은 실제 얼굴보다 더 광범위하기에 귀로 들었던 정보는 눈을 통해 들어온 시각 정보에 의해 와장창 깨져버린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명성을 유지할 것이다. 불사조도 숭배되기 위해 모습을 숨기고 높이 평가되기 위해 자신을 숨긴다. 그래야 호기심이 존경과 열망으로 불타오르게 된다. 중요한 일일수록 오래 숙고하라.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면 고치는 방법도 모른다. 항상 숙고하라.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많이 숙고하라. 바보들은 생각하지 않아서 파멸한다. 그들은 상황을 절반도 보지 못한다. 또한 자신들의 손해나 이익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니까 어디에 더 힘을 쏟아야 할지도 가늠하지 못한다. 제일 사소한 부분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거나 가치 계산이 늘 불합리로 틀리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잃을 이성조차 없을 정도로 어리석다. 아주 면밀히 들여다보고 연구해서 정신에 깊숙이 간직해야 할 일들이 있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일을 숙고하되 숙고의 경중이 다르다. 심오한 난제들을 맞닥뜨렸을 때 자신의 생각이 이상의 것이 존재한다고 보고 특히 더 깊이 고찰한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넓게 이해하게 된다.